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보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다시 또 이 시간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약간 대학생 훈남 오빠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머리도 네. 좀 예쁘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훨씬 젊어 보여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젊어요. 자, 이렇게 4월이 주는 포근함도 있고 이렇게 갇혀 있고 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진 씨와 네. 과거 여행 한번 시원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의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격동의 80년대가 막 시작된 1980년 4월 21일. 이날 강원도 정선 탄광 지역에서는 광부들을 중심으로 사북 항쟁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한 달여 전인 이때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 탄좌 사북 영업소 광부와 가족 6천 명이 들고 일어나는데요. 그들은 노조 지부장 부정선거 무효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이른바 정보 형사로 불리던 사복 경찰관들이 있었는데요. 잠입이 현장에서 발각되자 지프차를 타고 도망치던 경찰이 수십 명의 노동자가 앞에 있는데도 그대로 질주해 4명의 광부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무실에 네. 사복 경찰이 3명이 그 동향 탐지하고 있다가 네. 광부들에 의해서 지목을 받고 호통을 들으니까 도망가면서 이렇게 지프차로 그냥 진짜 노동자를 한 서너 명을 그냥 깔아뭉갠 거죠. 이 사건이 사람들을 자극했나 보네요. 그렇죠. 사망자는 없었는데 동료가 죽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탄광촌에 퍼지면서 그 흥분한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된 거죠. 네. 당시 신군부는 이 사실을 단순 교통사고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침해됐다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사북에 들이닥쳤는데요. 광부와 그 가족 150여 명은 정선경찰서 임시조사실에서 물고문과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 약 50명은 부녀자들이었고 성적 유린과 학대, 희롱도 이어졌습니다. 뽕뽕대를 가지고 그 음부 쪽을 그냥 뿌리 때리고 이마치마 빤스로 내려가면 막 이놈도 만지고 저놈도 만지고. 이웃 공동체가 파괴되며 당시 피해자 상당수는 탄광을 떠났고 그렇게 그해 봄은 사북에 슬프고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194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46년 4월 21일 케인스 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63세로 사망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경제학자 케인스는 거시 경제학의 새 지평을 연 인물로 유명한데요. 개개인의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석하는 미시 경제학과는 달리 거시 경제학은 국가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논의하는 학문입니다. 케인스는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경제학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요. 기존의 주류였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어 시장을 통한 가격, 즉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스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가격 조정을 믿지만 가끔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케인스의 이론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론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됐습니다. 케인스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 질서를 설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그는 세계 경제의 황금기와 함께했으며 현재까지도 그의 이론을 따르는 후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거시 경제학의 큰 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60년으로 가볼까요? 1960년 4월 21일 제트기 모양의 계획도시 브라질리아가 남미 브라질의 새 수도로 선포됐습니다. 살바도르와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세 번째로 수도가 된 셈인데요. 이날 교황이 보내온 축전이 발표됐고 불꽃놀이는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브라질리아는 옛 수도 리우데자네이루로부터 900km 떨어진 해발 고도
1100m의 고원지대에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수도 이전의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 여기는 원래 허허벌판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서부 고원 지역에 새로 수도를 세운 건 리우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 같은 동남부 해안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내륙 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브라질은 이미 1890년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70년이 흐른 뒤에야 쿠비체크 대통령에 의해 천도가 실현됐는데요. 현재 이곳은 브라질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이 좋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관광지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산 목록에 등록된 계획도시 브라질리아. 이곳은 현재까지도 브라질 수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여유가 생기는 느낌이네요. 아, 이 남미의 여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1910년 4월 21일은 톰 소여의 모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분 어릴 때 우리가 권장도서 작가로 많이 등장하신 분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꿈과 희망을 주던 그 소설과 다르게 본인의 현실은 딸들과 부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생전에 마크 트웨인은 나는 1835년 헨리 혜성과 함께 태어났다. 이제 내년에 헨리 혜성이 다시 온다. 나는 혜성과 함께 떠나고 싶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정말로 1910년 4월 21일 헨리 혜성이 지구에 근접한 다음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이거 놀랍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기도 한데요.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을 기념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지금까지 잘 발전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역시 사이언스 앵커답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과거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역사.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